자, 이제 7장 운반 하역 작업을 하겠습니다. 건설안전 기술의 마지막 장이 됩니다. 운반 작업, 운반 기계에 의한 운반 작업 시 안전 수칙. 이렇게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운반차를 밀 때의 자세는 750에서 850mm 가량의 높이가 적당하다. 운반체 하물 적재 높이는 한국인의 체격에 맞게 1021을 중심으로 함이 적당하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무게가 다른 것을 쌓을 때는 무거운 물건을 밑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쌓아 싣는다. 무거운 물건을 밑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쌓아 싣는다. 이런 게 있고요. 자, 공학적 견지에서 본 운반 작업의 어떤 네 가지 가치 증진 활동으로 나눌 수가 있다. 장소적 효용의 증진, 시간적 효용의 증진, 형태적 효용의 증진, 소유 가치 이전의 증진. 이 내용도 참고로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어요. 취급 운반의 5원칙. 요거는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직선 운반을 할 것, 직선 운반을 할 것이에요. 근데 지문에 여기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이 내용은 대부분 좀 맞게 잘 나와요. 요걸 가지고 답을 결정하는. 직선 운반을 할 것이 맞는 건데 곡선 운반을 할 것. 이렇게 지문에 잘 등장해요.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직선 운반에서 운행 경로를 짧게 하라는 거죠. 운반 작업을 집중화시킬 것, 연속 운반을 할 것, 생산을 최고로 하는 운반을 생각할 것, 최대한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운반 방법을 고려할 것. 자, 국내의 통행과 운반 시 안전수칙.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는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우리 4장이 아니라 5장 가설공사 할 때도 나왔었죠. 2m 이내에서는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바깥으로 열리는 문을 열 때는 천천히 한다. 그래야 되겠고요. 3번, 4번, 5번, 6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기계와 기계 사이 또는 기계와 다른 설비와의 사이에 설치하는 통로의 폭은 적어도 8cm 이상 이격해야 된다. 기계와 기계 사이, 또 기계와 다른 설비 사이는 8cm 이상 이격한다. 자, 인력 운반, 사람이 운반하는 거죠. 인력 운반 하중 기준은 보통 체중의 40% 정도의 운반물을 60에서 80m per min 1분에 60m 거리, 60에서 80m 거리의 속도로 운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인력 운반 작업 시 안전수칙. 이것도 가끔 출제가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에는 팔과 무릎을 사용하며 척추는 고든 자세로 한다. 척추는 고든 자세로 이렇게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척추를 구부리고 운반한다. 틀린 말이 되죠? 길이가 긴 물건은 앞쪽을 높여 운반한다. 요게 답으로 결정하는 게 잘 나온단 말이에요. 길이가 긴 물건은 앞쪽을 높여 운반한다. 이걸 갖다가 뒤쪽을 높여 운반한다. 이렇게 잘 나오죠. 그러면은 틀리는 말이 돼요. 길이가 긴 물건은 앞쪽을 높여서 이렇게 운반한다는 거예요. 무거운 물건은 공동 작업을 실시하고 보조 기구를 이용한다. 어깨보다 높이 들어 올리지 않는다. 또 이것도 지문으로 어깨보다 높이 들어 올려서 운반한다. 틀린 말이 되죠. 어깨보다 높이 들어 올리게 되면은 무리가 생기고 어깨가 이제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그러는 거죠. 자, 미음번도 또 지문에 잘 등장한다. 하물에 될 수 있는 대로 접근하여 들어 올리는 하물에 가능한 접근해서 중심을 낮게 한다. 이것도 이렇게 지문에 나오겠죠. 하물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떨어져서
중심을 높게 한다. 중심을 높게 한다. 이렇게 나오면은 틀린 말이에요. 하물에 될 수 있는 대로 접근, 가까이 가서 중심을 낮게 한다. 자, 무리한 자세를 장시간 지속하지 않는다. 이거는 당연한 말이고요. 그래서 리을번, 미음번 특히 잘 봐주시고, 니은번, 빈번, 길이가 긴 물건은 앞쪽을 높여 운반한다는 거. 자, 중량물 치구 운반은 공동작업 시 안전수칙, 작업 주의자를 반드시 정한다. 이런 거 있고요. 그냥 나머지 내용은 읽어보시고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량물 취급 시 작업계획서 작성. 요거 산업안전보호법에 들어있죠. 따라서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해야 되는데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 자, 추락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낙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전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뭐 지문에 요 세 개가 나오고 무슨 다른 말이 하나 나오거나 아니면 또 요렇게 나오고 다른 말이 나오고 요렇게 나오고 다른 말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1차 시험에 잘 나와요. 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자, 이것도 출제가 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작업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이에요. 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이게 이제 어떤 요통, 근골격계 질환과 많이 연관성이 되기 때문에 좀 중요도가 있는 거예요.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카바이트, 생석회는 산화칼슘 등과 같이 온도 상승이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의 취급 방법. 그 밖에 하역 운반 기계 등의 적절한 사용 방법이 되네요. 어떤 요 지문의 요 세 가지는 들어가겠죠? 다른 게 하나 있으면 그걸 또 답으로 골라줘야 되겠습니다.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시 작업 계획서 내용. 이것도 이제 작업 계획서 내용이네요.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의 대표적인 것이 뭐죠? 지게차, 군의 운반차, 화물 자동차 이런 게 되죠.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들어있어요.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등의 운행 경로 및 작업 방법.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의 위험 예방 대책. 아까 요거는 그죠? 중량물 취급 시 작업 계획서 내용이죠.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그런데 이제 작업 계획서,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그러니까 중량물 취급할 때 내용이고요. 작업 계획서고 여기도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 대책. 이 작업 계획서에 포함될 내용이네요.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에서. 자, 하역 운반의 기본 조건. 운반 장소, 운반 시간, 운반 수단, 운반 물건, 작업 주체. 이런 게 기본 조건이 되고요. 운반 안전 및 운반 작업 대상, 운반 안전과 관련된 주요 사항인데 운반 도중 적재물이 밖으로 튀어나올 때의 위험 표시 색상은 적색이다. 위험의 그 색상 자체는 적색이잖아요. 작업 공장 내 교통 계획 중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일방통행, 양방통행이 아니라 일방통행이 가장 이상적인 거고요. 작업장의 출입문 형식으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바깥쪽 여다지, 바깥으로 열 수 있는 바깥쪽 여다지가 이상적인 것이고 출입문. 자, 4번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 그냥 빵빵 이렇게 소리를
올릴 수 있는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해야 되는 작업장은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은 경보용 설비나 기구를 설치해야 된다. 자, 요거 출제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해야 되는 작업장으로서 옳은 것은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상시 50명 이상인 근로자, 아니면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에 필요한 것은 뭐냐? 설치해야 되는 것은 뭐냐?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 이렇게도 이제 물어보고, 설치해야 되는 작업장으로 고른 것은 이렇게도 물어보죠. 자, 운반 작업 대상, 운반 작업을 기계 운반 작업으로 실시하기에 적합한 대상, 기계 운반 작업. 그다음에 운반 작업을 인력 운반 작업으로 실시하기에 적합한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기계 운반 작업은 지게차, 군의 운반차로 실시하기에 적합한 대상은 뭐냐? 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 반복적인 작업은 기계 운반 작업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 취급물이 중량인 작업. 아주 중량은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요. 당연히 기계로 해줘야 되겠죠. 취급물의 형상, 성질, 크기 등이 단순한 작업, 기계 운반 작업으로 해줘야 되겠고, 표준화되어 있어 지속적이고 운반량이 많은 작업은 기계가 계속 해줘야 되겠다 는 거예요. 최근 출제된 문제예요. 운반 작업을 기계 운반 작업으로 실시하기에 적합한 대상이 아닌 거, 이 중에서 3개가 나오고 이 중에 하나가 들어있겠죠. 자, 인력 운반 작업으로 실시하기에 적합한 대상은 요 반대가 되는 거죠. 요 반대. 복잡하고, 이건 단순하고 복잡하고 간헐적인, 가끔 하는 그런 작업. 취급물이 경량인 거, 취급물이 중량인 것은 기계. 경량인 작업, 취급물의 형상, 성질, 크기 등이 다양한 작업은 인력 운반 작업. 단순한 작업, 크기 등이 이거는 기계 운반 작업.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단속적이고 운반량이 적은 작업. 지속적이고 운반량이 많은 작업. 표준화되어 있고 이거는 기계. 그 반대 되어 있지 않고 단속적이고 운반량이 적은 작업은 인력 운반 작업으로 실시하기에 적합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화물 취급 작업 안전수칙, 이것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딱 들어있는 거네요. 화물의 적재시 준상,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쌓는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쌓는다. 또는 이거를 이제 한자로 표시하면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쌓는다. 같은 말이죠.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않는다. 치마에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 위에 적재한다. 건물의 칸막이나 벽 등이 화물의 압력에 견딜 만큼의 강도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에는 칸막이나 벽에 기대어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자, 이것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화물의 적재시 준상으로 틀리는 것은, 자, 이렇게 나오면서 특히 리 1번 칸막이나 벽에 기대어 적재한다. 칸막이나 벽에 기대어 적재하도록 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은 적재하지 않도록 하는 건데, 칸막이나 벽에 기대어 적재했다가는 칸막이나 그냥 벽이 무너져 갖고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잖아요. 기대지 않도록 한다. 그다음에 요걸 가지고 또 답을 결정하는 내용이 잘 나온다.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쌓는다. 이게 맞는 말인데,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도록 쌓는다. 그러면 하중이 편심이 생기도록 쌓는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화물 적재시의 준상.
부두 등의 하역 작업장 안전수칙, 부두. 기억번, 부두 또는 암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폭을 90cm 이상으로 한다. 90cm 이상. 아주 잘 나오는 문제예요. 90cm 이상으로 한다. 90cm 이상이고 단독으로 이것만 물어보는 경우도 많고, 어떤 부두 등의 하역 작업장 안전수칙으로 틀리는 것은 해갖고 이 기억 니은 디귿번이 나오고 또 이걸 가지고 답을 고르는, 폭은 뭐 50cm 이상으로 한다, 폭은 뭐 60cm 이상으로 한다, 폭은 70cm 이상으로 한다. 틀린 말이죠. 90cm 이상으로 한다.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한다. 조명. 육상에서의 통로 및 작업 장소로서 다리 또는 관문을 넘는 보도 등의 위험한 부분에는 적당한 물 등을 설치한다. 설치하는 거죠. 자, 90cm 이상. 꼭 기억하시죠? 자, 하적단의 간격.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2m 이상 되는 하적단. 포대, 가마지 등의 용기로 포장 화물에 의하여 구성된 것에 한한다. 하적단과 인접 하적단 사이의 간격을, 자, 하적단의 밑부분을 기준하여 10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써놨다. 이렇게 써놨다. 이렇게 써놨다. 그러면 하적단의 이 밑부분을 기준하여 이 간격은 10cm 이상으로 한다. 그런 거예요. 10cm 이상. 또 기억하시고요. 화물 중간에서 화물 빼내기 금지. 중간에서 이렇게 좀 쌓여 있으면 여기서 막 요거를 갖다 빼내고 이렇게 빼내고 금지. 차량 등에서 화물을 때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쌓여 있는 화물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중간에서 빼내도록 하면 안 된다. 그러면 화물이 무너지니까. 하역 운반 개선 등 고려사항, 하역 운반의 개선 시 고려사항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치사항. 이거 출제가 잘 되는 내용이에요. 1차뿐 아니라 2차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역 운반 기계가 뭐 굴러 떨어지거나 넘어지거나 그럼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치사항을 3가지 쓰시오. 이렇게 2차 시험의 주관식. 1차 시험에서는 아닌 거, 조치사항이 아닌 거. 자,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한다. 유도하는 사람 배치. 집안의 부동치마를 방지한다. 집안에 불균형하게 이렇게 가라앉는 거, 부동치마를 방지한다. 갓길의 붕괴를 방지한다. 그래서 유도하는 사람 배치, 집안의 부동치마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이거는 나중에 또 차량계 건설 기계에서도 요 3가지가 나오고 차량계 건설 기계에서는 뭔가 하나가 더 있어요. 4번이 더 있어요. 1, 2, 3번은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나 차량계 건설 기계 똑같고 차량계 건설 기계는 4번이 뭐 하나 더 붙는다.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는 산업안전보험법에 들어있어요. 작업 계획을 또 작성해 줘야 돼요. 동력 운행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지게차, 군용 운반차, 화물 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는 작업 장소의 넓이 및 지형. 자, 1. 작업 계획. 그다음에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등의 종류 및 능력. 화물의 종류 및 형상에 상하는 작업 계획을 작성한다. 3. 작성하고 그 작업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 이 작업 계획서에는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운행 경로 및 작업 방법이 포함되어야 된다.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운행 경로 및 작업 방법이 포함되어야 되겠어요. 자, 요거 출제가 또 돼요.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그 작업 장소의 지형 및 지방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 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제한 속도를 정하고 그다음에 준수하도록 해야 되는 건데 차량계 건설기계의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자, 어떻게 나오느냐? 차량계 건설기계의 경우 또는 뭐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의 경우 미리 작업 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 속도를 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어느 때인가? 자, 최대 제한 속도가 10km/h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그죠? 10 이하, 아워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적합한 제한 속도를 정할 필요가 없는 그 기준은 얼마냐? 제한 속도가 10km/h 이하인 경우, 이게 이제 출제가 잘 된다는 거죠. 10 이하일 때는 제한 속도를 뭐 정할 필요가 없다. 10 이제 넘어갈 때 10km/h를 초과할 때는 제한 속도를 뭐 12로 정하거나 13으로 정하거나 15로 정하거나 이렇게 하고 이제 준수를 하라는 거죠. 이 내용. 화물 적재 시 조치.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최대 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아까 이거 화물 취급 시 준사항 있었죠? 여기는 화물을 적재. 앞에서 우리는 그 취급 시 준사항했었고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한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한다. 군의 운반차 또는 화물 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여기도 마찬가지 출제가 된다고 하면은 요거 하중이 한쪽으로 치도록 적재한다. 이 말이 나오면 틀리는 거죠. 운전 위치 이탈 시의 조치. 요거 아주 출제 비중이 높아요. 1차. 자, 2차 때도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지게차 이제 운전자가 이제 이탈할 경우 뭐 잠깐 쉬러 가거나 아니면은 밥 먹으러 가거나 그럴 때 이제 이탈하는 거죠. 또 이제 작업이 완전히 끝났을 때 또 이탈하는 거잖아요. 그때 조치사항이 뭐냐? 자,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시동을 끄라는 거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이거는 뭐 당연한 말이고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뭐 사이드 브레이크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제대로 하라는 거죠. 이탈을 방지하기 조치를 할 것.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이제 작업 장치, 뭐 버킷, 포크, 디퍼 등의 작업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둘 것. 운전 위치 이탈할 때는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둘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요걸 가지고 지문이 이제 답을 결정하는 게 많이 등장하죠.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높은 위치 또는 지면에서 올려둘 것. 이렇게 반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틀리는 말이 되죠. 가장 낮은 위치, 지면에 내려올 것. 자,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이 시동키를 꽂아놓고 밥 먹으러 가거나 시동키를 꽂아놓고 잠시 쉬러 가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시동키를 운전자가 분리해서 분리시킬 것. 자, 요거 2차 시험에서도 주관식으로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에서 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사항을 3가지 쓰시오. 아니면 요 셋 중에서 2가지만 쓰시오. 이런 식으로 주관식 출제가 되고 있고 또 1차 시험에서도 나오는데 요거 가장 낮은 위치인데 가장 높은 위치 또는 지면에 올려둔다. 그런 말이 나오면 틀리는 거죠.
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내 수리 또는 부속 장치의 장착 및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지휘자를 정하여. 자, 수리 등을 할 때는 지휘자,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작업 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작업 지휘자가 지정해서 작업 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그다음에 안전 지지대 또는 안전 블록. 그 포크가 지게차 포크가 있으면 포크를 이렇게 받치는 거, 밑에서 받치는 거, 이게 안전 지지대 또는 안전 블록이죠. 등의 사용 상황을 점검할 것. 자, 요 내용도 뭐 1차도 나오지만 2차 시험에서도 아주 잘 나오고 있고 2차 시험에서 필답형 보다는 오히려 작업형 동영상에서 잘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동영상에 이렇게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를 정비하고 막 수리하는 그런 장면이 비춰지면서 그때 조치 사항을 그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작업 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거, 안전 지지대 또는 안전 블록 등의 사용 상황 등을 점검할 거. 요걸 쓰면은 되는 문제가 특히 이 작업형에 잘 나오고 있다. 자, 1차 시험에서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의 수리 또는 부속 장치의 장착 및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그 필요한 장치는 무엇인가? 안전 지지대 또는 안전 블록. 그래서 요걸 답으로 고르는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싣거나 내리는 작업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단위 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자, 요거는 또 이렇게 또 출제가 돼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의 작업 지휘자를 지정해야 되는 단위 화물의 무게는 얼마 이상일 때인가? 자,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해서 준수하도록 해야 되는 경우는 화물의 무게가 얼마 이상일 때인가? 100kg 이상. 그다음에 이제 100kg 이상 화물을 싣는 작업할 때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다음 사항의 준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래서 이렇게 또 물어보겠네요.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할 것. 작업 순서 및 그 순서마다 작업 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해당 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 출입 금지. 로프 풀기 작업 또는 덮개 벗기기 작업은 적재함에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하도록 할 것이 있네요. 경사면에서의 중량물 취급, 경사면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요. 경사면에서 드럼통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구름 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할 것.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할 것. 중량물이 구르고 있는데 그 아래로 근로자가 출입을 하면 되겠습니까? 큰 위험이 생기죠.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할 것. 자, 요 내용은 뭐 1차 시험보다는 2차 시험에 가끔 나오는 내용이에요. 경사면에서 중량물 취급할 때의 준사항을 두 가지 쓰시오. 자, 그러면 이 니은번은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 출입을 제한하라. 구름 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할 것. 요건 두 가지 쓰는 거. 두 가지 이유는 없잖아요. 2차 시험에 종종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화물 자동차. 또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들어가는 거죠. 승강 설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뭐 높이가 2m 이상인 화물 자동차에 짐을 싣는 작업 뭐 이럴 때는
적재함의 집 인면 간을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2m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는 경우에는 사람이 오르내릴 수 있는 어떤 그 승강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꼬임이 끊어진 서미로프 등의 사용 금지. 이 로프로 이렇게 화물 자동차 이렇게 체결을 할 거잖아요. 그때 사용 금지.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거. 꼬임이 끊어진 거. 꼬임이 끊어진 것은 사용하면 안 된다. 자, 요 내용도 2차 시험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것은 참 점수 얻기가 쉬운 거죠. 섬유 로프잖아요.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거 쓰면 안 된다. 또 꼬임이 끊어진 거 쓰면 안 된다. 2차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돼요. 섬유 로프 등의 점검, 섬유 로프 등을 화물자동차의 짐거리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조치를 해야 된다.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작업 순서와 순서별 작업 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일, 로프 풀기 작업 및 덮개 벗기기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재함의 화물에 낙하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해당 작업에 착수를 지시하는 일이 이제 섬유 로프 등을 화물자동차의 짐거리에 사용하는 경우 작업 시작하기 전에 조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 화물 취급 시 조치사항도 이런 거 비슷한 내용이 있었죠. 자, 군의 운반차, 지게차가 있고 또 군의 운반차가 있습니다. 지게차하고 군의 운반차는 약간 좀 틀리죠. 군의 운반차. 산업안전보험법에 딱 들어있어요. 핸들의 중심에서 차체 바깥쪽까지의 거리가 65cm 이상일 것. 65cm 이상이라는 게 등장하고 있어요. 아마 처음 나오는 숫자가 될 거예요. 65cm 이상. 그래서 군의 운반차는 핸들의 중심에서 차체 바깥쪽까지의 거리가 65cm 이상일 것.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게 군의 운반차라고 하고요. 바퀴가 있고 여기에 지금 핸들이 있다. 핸들의 중심에서 차체 바깥쪽까지의 거리가 65cm 이상일 것. 이게 좀 너무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최소한 65cm 이상 핸들의 중심으로부터 바깥쪽까지 거리가 60cm 이상일 거. 65cm만 물어보는 경우도 꽤 있다. 단독으로 65cm 이상. 그다음에 운전석의 차실내에 있는 것은 좌우에 한 개씩 방향 지시기를 갖출까, 경운기를 갖출까, 주행을 제동하거나 정지 상태를 유지하게 하여 유효한 제동 장치를 갖출까,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출까. 2번, 3번, 4번, 5번은 당연한 내용이고, 군대 운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준사항으로 틀리는 것은 하도 이제 요걸 가지고 답을 결정하겠죠. 차체 바깥쪽의 거리가 45cm 이상일 거, 55cm 이상일 거, 35cm 이상일 거. 틀린 말이죠. 65cm 이상이고 또 65cm 이상 요 하나만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항만하역 작업. 이것도 산업안전보험법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통행설비의 설치. 갑판의 윗면에서 선창 밑바닥까지의 깊이가 1.5m를 초과하는 선창의 내부. 1.5m. 대부분 우리는 그동안 2m 이런 게 많았었죠. 1.5m예요. 그다음에 산업용 로봇에다 설치하는 울타리의 높이는 1.8m. 산업용 로봇 그런 게 있었는데, 자 1.5m. 그리고 지금 이게 항만하역작업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5m를 초과하는 선창의 내부에서 화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아까 우리 또 화물 자동차에서도 2m, 높이가 2m 이상 경우에 이렇게 어떤 근로자가 오르내리게 한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2m 이상 화물 자동차 또 있었죠. 그런데 항만하역 작업은 갑판의 윗면에서 선창 밑바닥까지의 깊이가 1.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따라서 1.5m 저 아주 잘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갑판의 윗면에서 선창의 밑바닥까지 그 깊이가 얼마 이상일 때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가? 1.5m. 1.5m. 자, 통행 금지 양화장치, 크레인 이동식 양화장치는 그 선박에서 사용하는 어떤 그 짐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 장치예요. 선박에서 사용하는 장치.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또는 대릭을 사용하여 화물의 적하가 뭐냐? 보드 위에 화물에 훅을 걸어 선내 적재하기까지의 작업. 그러니까 훅을 걸어 갖고 선내 적재한다. 그러니까 배에다가 싣는 작업이죠. 싣는 작업. 또는 양화. 이제 선내 화물을 보드 위에서 내려놓고 이제 배에 있는 화물을 내려놓고 훅을 풀기까지의 작업을 양화라고 해요. 적하의 의미로 옳은 것은, 양화의 의미로 옳은 것은 이렇게도 물어봐요. 함에 있어서 통행 설비를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화물이 낙하 또는 충돌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통행을 금지시켜야 된다. 금지시켜야 된다. 여기서는 적하, 양화 그 내용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입의 금지.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 자, 이런 데는 출입을 시켜서는 안 된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박 승강 설비의 설치. 여기서도 좀 출제가 되는 내용이 있어요. 현문 사다리. 현문 사다리는 배에 그 올라가는 사다리 있죠. 그 현문 사다리는 뭐 정말 그 막 10m, 20m, 30m, 50m, 심지어 100m 이런 그 사다리도 있겠죠. 배가 아주 큰 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현문 사다리는 경관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너비, 폭은 55cm 이상이어야 하고 55cm가 나와요. 55cm. 하고 양측에 82cm 이상의 높이로 울타리를 설치하고 울타리를 현무 사다리가 있으면은 울타리를 설치하는데 그 82cm 이상의 높이로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며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적합한 재질로 처리돼야 한다. 자, 55cm 이상 가로, 너비, 폭, 그다음에 82cm 이상의 높이로 울타리 설치한다는 거 80cm 이상 가로. 가로 안에 옳은 내용을 쓰시오. 2차 시험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1차 시험에서도 55cm 이상, 80cm 이상 그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또 니은번 300톤급 이상의 선박. 아주 그 큰 선박이죠. 그래서 하역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현문 사다리를 설치해야 되며 이 사다리 밑에 안전망을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300톤급 이상, 이것도 아주 출제가 잘 되죠. 현문 사다리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냐? 300톤급 이상. 그러면서 현문 사다리를 설치하고 그 현문 사다리의 너비, 폭은 55cm 이상. 그다음에 울타리 높이는 82cm 이상이 되죠. 또 이 사다리 밑에 안전망을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자, 이렇게도 또 가로놓기 주관식으로 나옵니다. 2차 시험에 300톤급 이상의 선박에서 하역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 안전하게 오르낼 수 있는 자, 여기다가 가로, 현문 사다리를 설치해야 하며 이 사다리 밑에는 안전망 가로. 여기는 현문 사다리 말을 써줘야 되겠고 여기는 안전망을 써주는 이런 주관식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현문 사다리는 근로자의 통행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화물용 발판 또는 화물용 보판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좀 비교적 이제 지문이 숫자가 좀 약간 좀 생소한 55cm 이상, 80cm 이상이 나왔어요.
자, 현문사다리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300톤급 이상 선박이 됩니다. 자, 보호구의 착용. 이 보호구 착용을 해줘야 되겠고요. 읽어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자, 고소작업대. 자, 고소작업대도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에 들어갑니다. 고소작업대가 밑에 바퀴가 달려있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고소작업대 목적은 화물의 운반. 거기에 있는 거니까. 고소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일 것. 5 이상이 나옵니다. 자, 항타기, 항발기, 권상용 와이어로프도 안전율은 5 이상. 고소작업대에 설치하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도 5 이상. 항타기,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도 5 이상. 5 이상 읽고.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이것만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첫째가. 작업대를 유압에 의하여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붐의 최대 지면 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리을번, 미음번 읽어보시고 리을번도 봐야 되겠네요. 권과 방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 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그래서 고소 작업대에도 권과 방장치를 갖춘다는 거. 그다음에 미음번 읽어보시고 비읍번 작업대 전격 가중 안전율 5 이상 전격 가중을 표시할 것. 작업대에 끼임, 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 방장치를 설치할 것. 자, 여기 가로 해놓고 여기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거 물어볼 수가 있겠어요. 과상승 방장치. 지금까지 뭐 크레인, 리프트, 승강기 많이 나왔지만 과상승 방장치는 거의 나온 적이 없죠. 과부하 방장치. 이거는 아주 양중기에 정말 필요한 방어 장치였었죠. 근데 고소작업대에는 과상승 방장치예요. 과상승 방장치가 뭐냐면은 이 고소작업대가 위로 갔다 쭉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은 그냥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사람이 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고소작업대에 사람이 그냥 벽에 그대로 그냥 끼어갖고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고소작업대 이게 가장 위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좀 안테나 비슷한 게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과상승 방장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딱 벽에 이제 이게 없을 경우에는 그냥 쭉 올라가서 사람이 여기서 끼어서 이렇게 다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과상승 방장치가 있으면은 올라가기 전에 이게 딱 멈춰주는 거죠. 이게 바로 과상승 방장치예요. 그래서 과상승 방장치는 고소작업대만 있는 거죠. 자, 이런 게 지금 고소작업대죠. 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자, 그래서 이 고소작업대를 딱 보시면 뭐 가위처럼 이렇게 막 생겨 있죠. 그래서 시저식 작업대, 시저식 고소작업대 뭐 이렇게 얘기하죠. 시저가 가위라는 그런 거거든요. 건설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거죠. 자,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준사항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자, 고소작업대 이동하는 경우, 자, 이동하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거, 낮게 내리고 고소작업대를 이동시켜야 돼요.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이거 중요하죠.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그다음에 이동 통로의 요철 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그래서 이게 이제 출제가 된다고 하면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 준사항으로 틀리는 것은
작업대를 가장 높게 올릴 것. 낮게 내릴 것이 맞는 건데 높게 올릴 것. 틀린 말이죠. 그다음에 요 두 번째도 이제 그 지문에 잘 등장해요.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할 것.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신속하게 이동할 것. 뭐 이런 말이 나오면은 틀리는 거예요. 일단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이게 원칙인 거죠. 고소 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의 준사항. 자,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 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또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또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출입 금지.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 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전환 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전환 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이제 출제가 되면 이게 또 답으로 결정되는 게 나오겠네요. 전환 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할 것.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할 것.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작업대는 정결 과정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작업대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는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작업대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